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는 북구에 맨발 동무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보다가 책으로 보다가 대처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오겠다 했으면서 대천에 왔습니다. 건물 입구에 맨발 동무 어린이 도서관 외에도 대천 마을 학교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뭐 마을 회관 같기도 하고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같기도 하고, 근데 와서 들어와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오늘은 제가 이 도서관에 와서 이 도서관 관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직접 본인의 조남과 이렇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맨발 동무 어린이 도서관이라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맨발 동무 도서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부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맨발 동무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이었네요. 제가 삭제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맨발 동무 도서관입니다. 근데 왜 맨발 동무예요? 제가 오면서 왜 맨발일까?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맨발 동무라는 이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막 이렇게 개구지게 놀았던 기억.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 어린이 도서관 소개하셨지만 이제 틀린 건 아니고 처음 도서관 만들었을 때는 어린이 도서관 맨발 동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맞아요. 기억이 남았나 봐요. 잘 기억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을에 도서관을 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그냥 뒹굴뒹굴 하다 가는 그런 공간이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있으면 좋겠다.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공부를 좀 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맨발 동무라는 이름이 1등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이, 공간 사이즈나 규모는 거의 구립 작은 도서관 혹은 중립 도서관 수준이에요. 그리고 책도 바로 건너편에 하이데거의 존재의 무도 있고, 아렌트의 예루살렘 아이면도 있고 해서 어린이 도서관만은 아니고, 다양한 교양 도서가 잔뜩 있는데, 이 도서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사가 깊을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은 올해 이제 17년 차 된 도서관이고요. 그렇죠. 꽤 구력이 있어요. 막 세월이 느껴지시나 봐요. 네. 이 작은 이 탁자 이런 데서 손때도 느껴지고. 맞아요. 원래 서가도 이런 색깔이 처음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용자 주민들의 이제 손길이 계속 가닿아서 색깔이 이제 지금의 색이 되었는데 아주 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2005년 7월 17일 날 어린이 도서관 맨발 동무로 개관을 했고, 2010년도에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2005년도에는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그래서 처음 도서관 만들 때는 지금은 마을에 이제 재개발로 흔적이 사라진, 대천천을 이제 건너서 있는 아파트 자리가 저희 도서관에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6년 정도 지내다가 마을에 지금 저희 도서관이 같이 살고 있는 마을의 공공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좀 떼고 남녀노소 누구나 도서관에서 이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마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립공공도서관의 이제 기본 자격들을 갖춰야 돼가지고 저희가 장소와 공간이 조금 커지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의 사립공공도서관 맨발 동무 도서관이 되었고, 저희가 하지만 이 마을 대천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자생적으로 건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마을 도서관이라는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이 마을, 대천 마을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 맞물렸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천 네. 공동체와 이 마을 도서관의 관계 혹은 대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05년도에 도서관을 열었을 때 이제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운영 주체로 저희가 명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죠. 그래서 도서관 처음 만들 때는 이제 당시에 저희 마을에는 환경단체와 공동육아 공동체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공동체들이 이제 꽃피고 있을 무렵이었었고, 공동육아나 이제 환경단체의 공동체의 경험을 했던 지역 주민들은 좀 자생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것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필요와 요구가 생겨 나섰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후원과 자원 활동으로 그 공간의 내용들을 채우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공간 확장의 이제 필요,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 내용의 그 확장에 대한 필요들이 생겨서 이사를 하고 지금 이제 이곳에서 12년 도서관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지역 주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같이 좀 해결을 해 나가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도서관이 생기고 난 뒤에 마을의 그 필요와 요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대천마을학교라든지 책방협동조합, 밥상협동조합, 대안학교도 뭐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단체로 구성된 공동체가 한 19개 정도가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민 개개인들이 어떤 공간과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이 하나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매개가 네, 되기도 해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구경하려고 봤더니 일찍부터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대부분 다 자원봉사 방식으로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도서관 회원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아마 만나신 분들은 저희 도서관 상근 활동가. 상근 활동가. 네. 저희 도서관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는? 저희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많아요. 상근 활동을 해요? 예. 훌륭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명은 운영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하고요. 파타임으로 이렇게. 한 분은 이제 청년 활동가신데, 네. 그분은 도서관에서 3년 정도 활동을 해보시고 이제 대학을 가봐야겠다 해서 올해 문헌정보학과를 가시는 바람에 주말에 저희랑 다시 결합해가지고 네. 마을에서 이제 그 자랐던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 자란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네. 다시 여기서 공부하다가 뜻을 이루려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에 가서 다시 여기로 오겠다고는 하지만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와 끈을 놓지 않고 같이 도서관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 활동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근 인력들이고. 그러면 이분들 상근이기 때문에 최소의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구나 이런 데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다 회비나 이렇게 서로 충당이 되는 요인이 있나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인건비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네, 없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뭐 급여라는 형태보다는 저희가 이제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비 정도의 보조를 5명이 지금 각각 차등된 내용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재원은 회비로 충당을 하나요? 아니면 뭐 후원을 받으시나요? 회비 도서관 전체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부산시에서 이제 도서관법 32조에 좀 근거해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를 조금 해주고 있어요. 저희 네. 장서 구입비 네, 프로그램비. 장소구입.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한 20몇 프로 정도만 이제 충당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주민들의 후원금이 한 5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기획사업들을 네. 이른바 공모사업.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을 받아서 네. 주민들이 누구나 참가 뭐 하는데 문턱이 없게 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운영비들을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거기에서 활동비도 좀 보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운영 주체가 지역 주민인데 이제 뭐 함영 이동 저희가 있는 곳만 해도 한 18,000명 정도의 지역 주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다 참여가 안 되시니 그 참여를 이제 직접 하시는 대신 권한을 좀 위임해 놓은 형태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상근 활동가들이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활동에 따른 좀 활동비를 그래서 운영비에서 책정해서 보조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영 이동 주민들이 한 19,000명 정도. 네, 있고 근데 도서관 자체는 뭐 함영 이동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전역에서 이용자는 오시니까. 다양하게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 한 저희가 한 550명 정도의 후원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이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후원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사립공공도서관이 어떤 개인의 그 뭐랄까 후원이랄까 재량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정말 하나하나의 손때 묻은 그 어떤 돈들이 모이고 또 마음들이 모이고 또 수고나 노력들 봉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십몇 년이 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이 건물도 보니까 건물 분명히 이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온 순간 진짜 약간 대단하시다. 느낌이 이거는 마을 분들이 뭔가 같이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포스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이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대단하신데 건물만 보고 그 사연을 좀 읽어내시네. 이 건물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대천천 환경문화센터라는 건물이고 마을의 공공센터인데요. 공공센터, 마을의 공공센터. 마을의 공공성을 가진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공공센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산성 터널로 오셨나요? 네, 터널을 지나왔어요. 길게 어떤 터널. 긴 산성 터널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자체가 낙동강이랑 금정산 그리고 대천천을 끼고 이제 이루어진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정산이 굉장히 중요한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자연 자원인데 그곳에 이제 터널을 만드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 투쟁이 일어났었고 아주 오랜 시간 주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했었으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터널이 뚫려서 저도 엄청 잘 이용해요. 어제도 이용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을의 그 보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을의 공공의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2010년도에 대거 여기로 이제 입주해서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한 측면에서는 그쵸. 생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가들이나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이제 이렇게 터널 공사 반대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터널 공사는 강행되었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그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내놨나요? 아니요, 건설사에서. 건설사에서 했고 그때는 구청에 이제 위탁 초기에는 이 건물을 구청에서 위탁하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하셨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반대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환경단체에서 이 건물에 위탁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단체로 같이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건물 자체도 아이러니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일본 제국주의가 국내 우리나라의 제국주의 침략에서 곳곳에 막 일본식 혹은 근대식 건축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보면 막 어떨 때 우라가 침이고 어떤 분들은 그저 부셔야 된다 하지만 또 그것이 또 잘 유지돼서 근대문화유산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싸움,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공간이 다시 또 이 공동체를 일구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자체는 공공센터니까 공공적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는 주되게 이런 도서관 운영 외에 아까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기획사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활동을 주되게 하나요? 저희 이제 도서관의 기능 자체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2005년에 개관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해왔던 서비스의 많은 부분들이 말 교육 서비스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마을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책과 이야기로 만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책 문화 활동, 책 문화 서비스들을 이제 지역과 만나서 계속 해오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붙고 그 벗음과 동시에 이용하던 주 어린이들이 청소년으로 이제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2011년쯤 한 10년 전쯤부터는 이제 청소년 서비스들을 저희가 특화된 서비스로 해서 지금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여행 학교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사업들, 청소년 자원 활동 영역들을 좀 다양하게 펼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은 또 그 청소년들이 아까 왜 저희 활동가도 그렇게 된 것처럼 성장을 또 해서 청년들이 또 좀 많이 되었죠. 그래서 또 청년들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청년들의 필요 요구를 좀 다시 수집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세대들의 성장에 따른 그런 말 교육, 도서관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외부 공모 사업들은 좀 다양한 형태로 받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 교육 서비스, 도서관의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컨텐츠와 자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받는 외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와 연계되는 그 책과 연계된 교육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 활동도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모집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 친구들이 점점 성장해서 다시 또 마을의 정체성을 갖는 활동가가 되기도 하고, 주민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말씀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도서관, 나이 더 먹으면 이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 제가 듣기로는 이 북구도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부산에서 다양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잖아요. 북구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미래교육지구 또 지정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 도서관이 그런 혁신교육지구나 또 혁신교육지구를 매개로 하는 학교 마을 연계도 그동안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북구 그 다행복교육지구와는 또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그 북구 다행복교육지구와는 저희가 이제 책과 이야기로 그 마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만났던 활동들을 이제 오랜 시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구가 다행복교육지구를 출범하면서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거리들을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야 뭐 당연히 저희가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하고 지속하고 싶은 이 책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해왔던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는 책 읽기 활동을 뭐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북구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 이 동네만이 아니라 북구 전역으로도. 그래서 마을 책으로 학교 문을 두드리다라는 마을 책으로 학교를 두드리다. 학교 문을 두드리다. 학교 문을 일단 두드리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초, 중, 고 이제 학교에 가서 저희가 자기 탐색과 이해라는 주제로 하는 이제 책 읽기 활동들을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 지금 4년째 계속 같이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놓치지 않고 했던 것들이 여행들이었거든요. 길이의 학교들.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준비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스스로 기획해서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늘 좀 재원이 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 발생이 비용이 있죠. 예, 거의 그때 뭐 제주, 순천, 서울 뭐 다양한 전국구로 좀 다니고 있을 때여가지고 청소년들 스스로 기획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잖아요. 하고 뭐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다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죠. 들었고 저희 도서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이 들었고 마을에서 이제 십시일반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지속 가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이제 다인복교육지구에서 할 거리를 좀 물어보셔서 네. 당연히 북구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길 위의 학교들을 운영하고 싶다. 길 위의 학교들. 그래서 청소년 길 위의 학교를 만나다라는 청소년 자립여행 자립여행. 프로젝트.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본인들이 주제도 정하고 네. 여행과 관련한 프로세스도 진행하고 네. 숙소도 잡고 네. 뭐 일정 플랜도 다 잡는 이런 거죠. 팀원들도 스스로가 구성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오면 팀원 갈치 모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아리가 되기도 하고 네. 이제 1년의 여행을 마치고 또 해산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데 그것들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다인복교육지구하고는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네. 결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부산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조례 만들 때부터 도서관을 함께 해서 네. 같이 논의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나 다인복 교육 지구에 대한 좀 애정과 책임감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네. 이런 프로젝트 말고도 이제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은 학교 공모 사업으로 혹은 도서관의 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이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이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우리도 좀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평소에 저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현실화되는 모습 보면서 아마 맞아요. 많은 용기를 주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그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여행을 가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일부 대안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해 왔는데 또 이렇게 이런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2개가 남았는데요. 이제 하나는 하시면서 보람된 일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또는 공동체적인 그 공간들이 계속 유지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떤 것들이 제도적으로 혹은 향후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다양한 말 교육 서비스들이 이제 많기는 한데, 지금 이제 말 교육 공동체 속에서 학교와 연계된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고민들로 좀 좁혀서 얘기를 드리자고 한다면, 어쨌든 학교와 마을은 넘나드는 일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말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목적도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그것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는 이제 협의체, 학교와 마을, 민관학의 협의체도 필요하지만 학교와 마을의 이제 그 협의체, 논의장이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제 민관학의 거버넌스를 이제 계속 많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이제 방법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한데, 그 민관학 거버넌스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버넌스 자체가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그런 얘기 계속 하시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 실행하고 평가하고 또다시 수정 보완하고 사후 정리하고 다음 해의 평가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이것들이 민관학 거버넌스의 테이블에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이후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학교와 마을이 만나서 서로가 좀 불편한 것도 견디고 서로가 좀 양보도 하고
이러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만들어지면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문제나 뭐 다른 등등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건 또 저희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좀 선행되면 좋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 수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만나서 업무 협약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사업 예산을 그 직원들끼리 이제 조정해가지고선 성안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좀 발전하면 거기에 이제 협의체 시민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도 사이즈가 너무 넓죠.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큰 틀에서 얘기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협의 수는 거기서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생활권역에서의 가장 행정의 기초 기본 단위와 학교 그리고 마을이 만나는 이런 일상적 협의 구조로 점점 조금씩 진화되고 있으니까 북구도 이제 미래교육지구를 부산 북구도 매개를 해서 그런 어떤 읍면동 단위의 마을교육자치, 마을교육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특히 여기 화정이동이죠? 화명이동이죠. 예. 화명이동도 그렇게 어디보다도 먼저 이렇게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나요? 화명도. 저희 예. 되게 그래서 청소년 이 활동들이 되어서 저희가 화명이동이 주민자치의 장면이 시범동이 되면서 그쵸. 청소년 분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교육자치, 그래서 동 단위, 작은 행정 단위에서의 교육자치들이 실제로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행정복지센터든 학교, 저희 그 구성원에는 학교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고, 저희 활동가도 들어가 있고, 네. 청소년들도 들어와 있고, 주민들도 들어와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청소년 분과 안에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 다양한 구성, 학부모님들도 네.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이 만나서 이제 시작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교육 자치, 네. 예, 주민 자치 속에서 교육 자치들을 좀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작년부터 저희 마을에는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작된 게 꾸준히 돼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 화명이동 우리 청소년 분과 활동을 한번 하는 우리 청소년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없어지지 않고 잘 네.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또 장점은 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되면은 또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업들도 쉽게 일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잘 작동된다고 한다면 보다 일상적이고 촘촘한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 마을교육공동체 TV 채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이란 직함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일을 버텨 저도 한 7년 정도 참여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하고 다양한 장학사들, 다양한 교사들, 다양한 학부모들, 활동가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게 서로 환류되는 창구가 그동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제 신문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이런 그 무크지나 이런 거 만들었을 텐데 요즘은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이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찍어놨다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다른 분들이 많이 도움 주셔서 올리고 있는데요. 자,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마을교육 활동가들, 학부모님들, 또 시민들, 청소년들, 그분들을 위한 우리 관장님의 연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대 일단 저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지받고 연대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예, 좀 지치지 않으면서 예, 그리고 각자의 걸음으로 이 활동들을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가열차게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쉼표 찍으면서 예, 일시정지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말교육 공동체가 일시정지와 한 걸음 더 떼는 일들이 활동가 여러분들의 논의와 합의 속에서 좀 그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할 때는 뭐 이런 곳에도 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뗄 때는 또 저희가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 TV를 보시는 분들 저희 채널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때론 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잠깐 쉼에 또 미학도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였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요?